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3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려면 다 해야지. 그 뒤는 리듬을 잘 몰라, 사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해야죠.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처음부터 여러분들 귀를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10월의 마지막 밤 하니까 뭔가 여러 가지 추억도 떠오르는 것 같고 조금 센치해진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예, 가을이 끝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얼음이 온 곳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워지고 센치해진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댓글이 너무나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저희 애청자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너무나 고마운데 그것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이저님, 저희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시죠. 어리석은 질문하여 부끄럽습니다. 나누면 커진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방송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질문하신 걸 토대로 저희가 방송 내용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질문 절대 아닙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질문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걸 토대로 또 방송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프레이저님한테 저희가 오히려 더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프레이저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그 뒷배경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형님이신데요. 경불진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다가 좋은 이벤트를 알게 돼서 참여해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일본은 취업 자리가 많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본어 다시 한번 공부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3교대라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학원을 못 다니므로 인터넷 강의를 알아봤는데 시온스쿨의 아야카 선생님의 강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쁘신가 보죠? 여자분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죄송합니다. 마침 정주희 과장님이 시온스쿨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셔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 1월이면 지금 다니는 직장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일본어를 해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벤트가 당첨돼서 무료로 청강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시온스쿨 일본어 강의는 신청할 계획입니다. 뽑아주세요. 안 뽑아드리면 안 되겠네요. 예, 항상 두 PD분들, 여러 게스트분들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 대한 사실과 이면에 대해서 많이 알아갑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댓글 남겨놓으셨으니까 저희가 당연히 이벤트 뽑아드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함추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 일본 여행으로 인해 못 듣다가 어제부터 몰아듣고 있는데 기획 직무편을 듣다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일본어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영어만 써서 여행을 했는데 영어가 안 되는 분과 대화할 때는 번역기를 써서 읽을 줄도 모르기에 발음 버튼을 눌러 스피커로 들려주곤 하였다가 깨달았습니다. 말은 몰라도 읽을 줄만 알았다면 검색하고 제 입으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최소 단어라도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초급자 코스 이벤트를 하신다니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기회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기회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은 못해도 읽을 줄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된다. 이것도 새로운 통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앱들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번역 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함추님이 얘기하신 대로 단어만 알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저희가 기쁜 행사를 해야죠. 네, 뮤지컬 7서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당첨자 알려드려야 되겠죠? 와, 10분인데요. 아직은 세입자, 그리고 한쪼꼬 1,000원님, 살구나무 8113님, 공장장 원, 그리고 프레이저님, 하무라이님, 찰스님, 함춘님, 양사만님. 함춘님은 두 개 다 응모하셔서 두 개 다 당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팡팡 선물 쏴드리죠. 네. 아무튼요. 이렇게 7서 당첨되신 분은요. 하실 일이 있죠. 저희 뉴스백 메일에 요 닉네임
본명 그리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가지를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연 날짜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공연 요거를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5분을 사전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칠서가 7명의 서자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적폐 세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정치 사회 쪽에서 이 공연을 주목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적폐 세력 청산 이거를 기치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 얘기는 칠서 보러 갔는데 바로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보안 이것 때문에 공연 보시는데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런 영광이 있다면 저도 이 이벤트 응모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이 정계에서 이 칠서 공연 주목하고 있다. 어허. 왜냐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칠서 공연 자체가 너무 짧더라고요. 아하. 좀 길게 했으면 저도 한번 보러 가고 싶었는데 이때 마침 집안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제작사 측에 물어봤더니 이번 공연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길게 정규 편성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때는 제가 꼭 이벤트 제 이름으로 한번 응모해봐야 되겠네요. 박 PD가 뽑아주나 안 뽑아주나. 뭐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삼성전자 뉴스가 오늘 떴는데요. 뭔 뉴스가 떴느냐? 일단 먼저 알려드릴 것은요. 삼성전자가 엄청난 실적을 갈아치웠다. 이런 얘기가 떴어요. 3분기에도 반도체가 초호황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래서 표현도 있더라고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다 말을 안 사줘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비용이 절감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드래곤이 감옥에 있으니까. 일단요, 수치를 보면요. 3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누적 영업이익이 얼마냐? 38조 5천억 원. 장난 아니죠? 역대 연간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로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전망을 해봤더니만요. 매출이 무려 240조 원, 영업이익이 54조 원. 이걸 넘어설 전망이래요. 이야. 한마디로 새 시대를 열었다. 언론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1년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 내용은요, 오늘 삼성전자가 공시를 했는데요. 공시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올 3분기 매출이요, 64조 489억 원, 영업이익이 14조 5332억 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걸 지난해 3분기와 1년 전이죠. 이것과 비교해 봤더니만요. 매출은 29.7%, 영업이익은 무려 179.48%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올 2분기에 벌써 기록을 했었잖아요. 역대 최고치. 근데 또 넘어섰어. 3분기에. 장난 아니죠. 영업이익률이 23.4%거든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장부가 깨끗해지니까 스코어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38조 4,981억 원, 연간 최대 기록을 이미 넘어섰잖아요. 지금까지 연간 최대 이익 최대치는요, 2013년이었대요. 이때는 36조 7,900억 원. 그러니까 아직 1분기가 남았는데도 연간 최대치를 벌써 넘어선 거예요. 와. 장난 아니죠. 또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벌써 예상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은 50조 원을 넘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54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이 있어요. 놀라운 거, 삼성전자 이런 트리플 클라운의 실적을 이끈 게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0원 팔면 500원이 남는 거야. 제조업에서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50%가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진짜 전무후무하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을 내는 거, 이 삼성전자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는요 2분기 기준 D램 시장 점유율이요 무려 전 세계입니다. 45.1%.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도 38.3%. 당당히 1위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전무후무한 50%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언론들의 극찬이고요. 과연 이게 우리 경제에 좋은 현상인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죠. 아니 이렇게 수십 년간 삼성만 잘 나가는 게 정상적인 국가냐,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황소개구리 아니야. 그러니까요. 황소개구리가 오면 생태계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다가 옛날의 적폐가 또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오히려 차명계좌를 크게 늘렸고요. 그리고 금융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 회장이요 금융실명제의 실명 의무를 위반해가지고요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계좌가 모두 몇 개에 달하는 줄 아세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10개? 에이, 10개면 말을 안 해. 1021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0개가 넘는다고요? 네. 아니 이 차명을 빌려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또 이야. 장난 아니죠. 실제로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개설된 차명 계좌, 이게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 당시에도 삼성 특검이 있었잖아요. 조준웅 삼성 특검이 2008년에 발견한 1199개의 차명 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법 차명 계좌를 개설한 시기를 분류해보니까요 1987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20개 요것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2007년까지 무려 1001개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죠. 왜 차명계좌를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금융실명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1993년 8월에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이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이걸 통해서 갑자기 발의됐는데 이게 도입되자마자 이건희 회장이 왜 불법 차명계좌를 늘려놨을까요? 더 많은 위로금이 필요했나 보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경제 분야에서도 삼성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고 금융실명제만 보더라도 법 위에 삼성이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실적 영업이익률 50% 요거에 박수만 보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성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노동자들을 그만큼 쥐어짰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룹인 만큼 전 세계 다른 그룹들 중에 이렇게 차명계좌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그룹은 없잖아요.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 삼성이 얘기하는 인류답게 좀 행동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명 계좌 수로 인류잖아. 아, 그런가요? 부모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평균 배당 소득이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오이?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1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분석을 보면요, 3년 동안 배당 소득을 신고한 성인이 총 30만 3천여 명. 오호. 이들은 총 28조 6,400억 원의 배당 소득을 벌었어요. 1인당 평균을 내보니 9,415만 원. 아니, 배당만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요? 네.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신고 기준이 2천만 원인데 이보다 적게 벌어들인 부분은 집계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당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들어오는 배당이 몇만 원 단위예요. 2만 원, 뭐 3만 원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9천만 원을 배당 받으려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분들은 손이 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693명. 어이? 이들은 총 2,073억 원을 벌었다고 신고를 해서 1인당 1억 2,247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미성년자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 큰손 투자자들보다
평균 2,832만 원을 더 벌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주식 배당 소득이 있다는 말은 그보다 훨씬 가치가 큰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배당을 하는 주식은 그만큼 우량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미성년자가 그런 주식을 갖고 있다, 이거는 증여나 상속,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미성년 금수저의 1인당 평균 배당 소득은 3년의 조사 기간 동안 성인 평균을 계속 앞질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특별한 일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요, 미성년 금수저가 성인보다 많았대. 같은 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신고한 미성년 1인당 평균 금액이 1,994만 원, 성인은 1,869만 원. 와하. 124만 원이 더 많죠. 그렇군요. 김 의원은요, 합법적 증여, 상속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증여를 통해서 성인보다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지적을 하셨어요. 이어서 고액자산가들의 주식, 예금, 부동산, 이런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아하. 아니,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네티즌 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셨네요. 흑수저가 노력해봤자 금수저 자본 증가 가속도는 못 따라잡고, 흑수저가 스카이콩콩 타고 노력하면 금수저는 제트기 타고 저 멀리 날아가네. 아니, 우리는 스카이 콩콩인데 금수저는 제트기를 탄다고요? 예. 야하. 아까도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못지않은 깜짝 실적을 올린 곳이 또 있더라고요. 예. 어딘지 아세요? 이거 다들 말을 안 써줘도 되니까 실적이 좋군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운영하는 뉴스백이 이렇게 깜짝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깜짝이 아니라 그냥 우스운 실적이죠. 예. 저희는 원래 말을 안 사줬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요. 아니, 깜짝 실적 올린 곳이 어디냐 봤더니만요,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의 금융지주사들, 한마디로 은행들이란 얘기인 거죠. 특히 1등 경쟁이 한창인 신한이나 KB금융, 여기가요 3분기까지 누적 수익이 작년보다 각각 얼마가 늘어났느냐 봤더니만요, 삼성전자 못지않아요 25.1%, 63.2% 이렇게 급증을 했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이나 우리은행, 여기도요 1년 전보다 24.3%, 24.7%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이들 금융회사들이 치열한 체질 개선이나 수익원을 발굴한 덕분일까요? 예대마진 그걸로 돈 번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하니까 이자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요,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실적을 발표한 신한금융은요 2조 7,064억 원, KB금융은요 2조 7,577억 원, 하나금융은요 1조 5,410억 원, 우리은행은요 1조 3,785억 원. 이렇게 다들 작년 동기 대비 당기 순이익이요 엄청 늘어났대요. 여기에 계열사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은행의 수익성 개선이 주요했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예대마진 있죠. 예금이자 대출이자의 차이가 작년보다 커진 덕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완만한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은행들이 예금금리 되도록 안 올리고 있죠. 네.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출금리, 여러분들 은행 가셨다가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이건 엄청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기준금리가 1%대인데 대출금리는 5%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날강도지. 맞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얘기하는 예대마진, 이걸 비교해보면요, 작년 3분기, 올해 3분기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신한은행은요 작년만 해도 1.68%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대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요 1.82%포인트 차이가 늘어났죠. 국민은행도요 1.79%포인트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2.01%포인트
다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제가 볼 때는 3에서 한 3.5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에 따라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순이자 마진, 이게 NIM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요, 같은 기간 국민은행이요 1.58%에서 1.74%, 하나은행은요 1.38%에서 1.52%, 다들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금리는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가계빚 규모 이게 1,4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죠. 이렇게 늘어나니까 은행들이 박리담회로 막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금융업계에서는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해요. 우리도 사업 다각화했다, 수익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뭐 은행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KB금융은요 지난해 현대증권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증권업 수익 수수료가 늘었다. 여기에 누적 순수수료 이익이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37.4%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증권이나 손해보험 등 비은행이 단기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7%에서 올해는 33.8%로 늘어났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껌값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자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잖아. 예, 이거는 뭐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한 거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자를 안 올려도 되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요 이런 지적을 하세요.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을 줄이고 가계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이거 한마디로 이자 장사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이 스스로 매출 전망, 특허권 같은 무형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거나 자산담보부 대출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좀 더 생산적 금융기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꼬집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금융을 줄인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능력으로는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대신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서민들 집담보로 빚내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예나 지금이나 이자놀이, 은행들이 이거를 절대 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상급기관은 이 해당 은행에 퇴직자들이 다 가가 있잖아. 그렇죠. 낙하산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자놀이 눈 감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게다가 한 네티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은행이 부실해지면 국민 세금으로 막아주고 있는데 은행은 국민들에게 가상금리 폭탄이라는 선물을 던져줬습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은행은 완전한 사기업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성격이 짙은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민들 이자놀이나 해먹으려고 하고 등이나 쳐먹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은행 같은 그런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조만간 한 번 더 자료를 찾아가지고요, 방송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우리나라와 중국 이렇게 8개 국가가 공동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일본의 압력에 밀려서 보류가 됐네요. 아니 8대1로 싸웠는데 8이 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야하.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일본의 승리다, 이렇게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사히, NHK 등은요 3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이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기록유산 등재 신청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어요. 아이고. 유네스코는 3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세계기록유산 심사 결과 성명에서 특히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 보류 결정과 관련해서 관련국들은 대화를 해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니 우리는 대화하고 싶었지만 당시 일본은 대화가 아니라 총칼로 우리를 위협했잖아. 네. 이렇게 대화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 말이죠. 가능한 모든 관련 문건들이 공동 등재로 이어지도록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하나마나한 얘기를 홈페이지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유네스코 집행위는요, 지난 18일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국 간 대화를 촉구하고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최대 4년간 심사를 보류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어요. 이 제도를 2019
19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5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한 위안부 자료가 올해 등재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 제도를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사실상 등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19년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거를 1년 2개월을 앞당겨서 미리 적용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일본이 8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이것도 돈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위안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어요. 예. 일본이 유네스코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거든요. 그동안 유네스코가 일본에 불리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야 분담금 안 낸다? 나중에 낸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유네스코를 활용을 해왔다는 거야. 아하. 게다가 얼마 전에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대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랑 같이 탈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유일한 돈줄이야. 아하. 그러니까 일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도 유네스코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8개국이 합심해서 야 우리 유네스코 이런 결정 못 받아들이겠어. 한꺼번에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같은 날 우리나라가 신청한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민간단체가 공동 신청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에 최종 등재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거는 그냥 무마하기 위한 수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I Can Speak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그 나문희 선생님이 또 여우 주연상도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최고령 수상자라면서요. 네. 이렇게 이런 위안부 관련된 국민의 관심 역대급으로 치솟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날벼락 같은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과거사를 너무나 잘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일본 놈들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아무튼 진짜 앞으로는 유네스코 마크 들어간 그런 옷 같은 것들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네스코도 보이콧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프레이저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그 뒷배경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형님이신데요. 경불진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다가 좋은 이벤트를 알게 돼서 참여해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 일본은 취업 자리가 많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본어 다시 한번 공부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3교대라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학원을 못 다니므로 인터넷 강의를 알아봤는데 시온스쿨의 아야카 선생님의 강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쁘신가 보죠? 여자분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죄송합니다. 마침 정주희 과장님이 시온스쿨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셔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 1월이면 지금 다니는 직장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일본어를 해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벤트가 당첨돼서 무료로 청강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시온스쿨 일본어 강의는
신청할 계획입니다. 뽑아주세요. 어우, 안 뽑아드리면 안 되겠네요. 예, 항상 두 PD분들, 여러 게스트분들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 대한 사실과 이면에 대해서 많이 알아갑니다. 어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댓글 남겨놓으셨으니까 저희가 당연히 이벤트 뽑아드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함추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 일본 여행으로 인해 못 듣다가 어제부터 몰아듣고 있는데 기획 직무편을 듣다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일본어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영어만 써서 여행을 했는데 영어가 안 되는 분과 대화할 때는 번역기를 써서 읽을 줄도 모르기에 발음 버튼을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3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하려면 다 해야지. 그 뒤는 리듬을 잘 몰라 사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해야죠. 아,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처음부터 여러분들 귀를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10월의 마지막 밤 하니까 뭔가 여러 가지 추억도 떠오르는 것 같고 조금 센치해진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예, 가을이 끝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얼음이 온 곳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워지고 센치해진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댓글이 너무나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저희 애청자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너무나 고마운데 그것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이저님, 저희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시죠. 어리석은 질문하여 부끄럽습니다. 나누면 커진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방송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질문하신 걸 토대로 저희가 방송 내용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질문 절대 아닙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질문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걸 토대로 또 방송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프레이저님한테 저희가 오히려 더 고맙습니다. 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래서 표현도 있더라고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다 말을 안 사줘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비용이 절감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드래곤이 감옥에 있으니까 일단요 수치를 보면요 3분기까지 삼성전자의 누적 영업이익이 얼마냐 38조 5천억 원 장난 아니죠. 역대 연간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로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전망을 해봤더니만요 매출이 무려 240조 원 영업이익이 54조 원 이걸 넘어설 전망이래요. 이야. 한마디로 새 시대를 열었다. 언론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1년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 내용은요, 오늘 삼성전자가 공시를 했는데요. 공시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올 3분기 매출이요, 64조 489억 원, 영업이익이 14조 5332억 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걸 지난해 3분기와 1년 전이죠. 이것과 비교해 봤더니만요. 매출은 29.7%, 영업이익은 무려 179.48%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올 2분기에 벌써 기록을 했었잖아요. 역대 최고치. 근데 또 넘어섰어. 3분기에. 장난 아니죠. 영업이익률이 23.4%거든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장부가 깨끗해지니까 스코어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칠서가 7명의 서자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적폐 세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정치 사회 쪽에서 이 공연을 주목을 하고 있대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적폐 세력 청산 이거를 기치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 얘기는 칠서 보러 갔는데 바로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보안 이것 때문에 공연 보시는데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런 영광이 있다면 저도 이 이벤트 응모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이 정계에서 이 칠석 공연 주목하고 있다. 어허. 왜냐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칠석 공연 자체가 너무 짧더라고요. 아하. 좀 길게 했으면 저도 한번 보러 가고 싶었는데 이때 마침 집안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제작사 측에 물어봤더니 이번 공연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길게 정규 편성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때는 제가 꼭 이벤트 제 이름으로 한번 응모해봐야 되겠네요. 박 PD가 뽑아주나 안 뽑아주나. 뭐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삼성전자 뉴스가 오늘 떴는데요. 뭔 뉴스가 떴느냐? 일단 먼저 알려드릴 것은요. 삼성전자가 엄청난 실적을 갈아치웠다. 이런 얘기가 떴어요. 3분기에도 반도체가 초호황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눌러 스피커로 들려주곤 하였다가 깨달았습니다. 말은 몰라도 읽을 줄만 알았다면 검색하고 제 입으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최소 단어라도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초급자 코스 이벤트를 하신다니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기회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기회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은 못해도 읽을 줄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된다. 이것도 새로운 통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은 앱들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번역 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함추님이 얘기하신 대로 단어만 알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저희가 기쁜 행사를 해야죠. 네, 뮤지컬 칠서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당첨자 알려드려야 되겠죠? 와, 10분인데요. 아직은 세입자, 그리고 한쪼꼬 1,000원님, 살구나무 8113님, 공장장 원, 그리고 프레이저님, 하무라이님, 찰스님, 함춘님, 양사만님. 오호. 함춘님은 2개 다 응모하셔서 2개 다 당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팡팡 선물 쏴드리죠. 네. 아무튼요. 이렇게 칠서 당첨되신 분은요. 하실 일이 있죠. 저희 뉴스백 메일에 요 닉네임, 본명, 그리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가지를 꼭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연 날짜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공연 요거를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5분을 사전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